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선 말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임종석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임종석이 대통령이다. 예. 예, 뭐 지금 청와대에는 이제 흔히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도 두 번째 대통령이든 무슨 대통령이든 대통령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종석이 말이죠. 이번에 그 바른미래당인가요? 거기 대변인 권 대변인 얘기에 보면은 지금 모든데 다 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임종석의 입에서 하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와야 될 것도 다 임종석. 예. 그저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냥 해외여행 때만 자기 마누라 데리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들러리처럼.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 그리고 대북 관련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임종석 두 번째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바른미래당의 권 대변인 얘기가 만기 7남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만기 7남의 국정 운영을 한다. 이게 뭐냐면 만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 만 가지 일을. 예. 누구도 안 시키고 자기 혼자 이것저것 다 그냥 오지랖 넓게 다 하는 거. 이게 만기 7남이라고 하는데 이 만기 7남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죠. 심지어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비서와 간신들이 설치면 말이죠.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기문란. 그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현재 임종석이는요. 국기문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그 대변인이 얘기하게 되고요. 우리 전희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한국당의 전희경 의원님은 임종석의 입은 그저 국민들한테 사과할 때만 사용해라. 다른 때 쓰지 말고, 예? 이 주댕이를 오직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할 때 그때만 써라. 이번에 하도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임종석이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그냥 3번, 4번 연달아서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럴 때 사과할 때 그 입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참,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면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높은 직급이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대로 그 권한을 그렇죠. 대행한다. 네, 강요가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경제교육 대행할 수 있는 예, 이제 부총리, 경제부총리, 예, 교육부총리, 교육부총리 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통일부 장관 예,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 장관 순서대로 그렇죠. 쭉 가는 건데 국무위원들이 맡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말이죠 뛰어넘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헌법 제 71조에 따르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그 권리사항의 이제 직급이 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무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예. 수석이잖아요. 수석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오늘,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임종석이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얘기는, 즉, 입법부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나와야 돼요. 정무수석이 이 일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해 주거나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도 지금 비서실장이 나와서 임종석이 얘기했고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건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거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해결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설명도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임종석이 했단 말이죠.
뭐 그뿐만이 아니죠. 국방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추진위원장에 또 임종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임종석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 밑에 통일부 장관이 있고 쭉 그냥 장관들을 다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비서실장이 아닌 거죠. 뭐 지금 여러분들 저번에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 드렸지만 지금 이 주사파 청와대 정권의 질서는 말이죠. 이 위계 질서라 할까요? 조직 개편은 아주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당나라 군대. 서열이 없어요. 개판 5분 전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지금 선원들 3명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프리카 어딘가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 살린다고 지금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파견한 데 있어서 말이죠. 이 주무장관이 몰라요. 주무장관이 나중에 보고를 받고 합참의장의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 안보실장이 바로 합참의장 불러가지고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은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합참의장한테. 맞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감시 감독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청와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시 그래요. 이 문정인 이 양반이 장관 위에서 누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 양반 직급이 뭡니까? 예? 특보예요, 특별보좌관. 그런데 지금 안보 관련해서 또 뭐 한미연합 훈련 관련해서 보면은요, 국방부 장관이 해야든가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을 자기가 밖으로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말이죠. 문정인 자제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방조하고 있는 것이 이번 청와대 정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질서나 위계 질서가 전혀 없어요. 이번에 임종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이죠. 제왕적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왕적 비서실장이다. 맞아요. 비서실장인데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 좀 전에 정무비서나 정무장관이나 누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 국회를 말이죠. 좀 비난하고 심지어 국민투표법 이거 빨리 개정해달라 이 심각한 얘기 같은 건요. 엄밀히 말하면 대국민 있죠.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임종석이 할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맡을 일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이 왜냐면 국회에 대대고 말이죠. 임종석 씨가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나가도 많이 나갔어요. 지금 국회에다 대고 말이죠. 국민투표법 이거 개정 촉구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거 처리를 밀면 국회 보러요. 당신들 직무유기래요. 아니 이렇게 뻔뻔한 친구가 있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진짜 무엄한 거 아닙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임종석 같은 이런 주사파 과거 이 졸개가 대한민국 입법기관을 대고 말이죠. 직무유기 운운합니까? 부탁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국민투표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마치 우리 한국당이나 이 야당들이 직무유기하고 있고 뭐 게을름 피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국민투표법은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한국당이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왜냐하면 국민투표법 이거 개정 안 하면은요 개헌이 안 돼요. 여러분들 헌법 개정이 안 된다고 순서가 그래요. 국민투표법이 이것이 개정이 돼갖고 발의가 돼야 다음 단계에서 이 개헌을 발의시키고 국회에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헌재에서 이게 사실상 헌법 불합치 의결이 나와가지고 지금 2016년부터 효력이 죽었어요. 국민투표법 효력이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청와대 6월 달에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순서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임종석이가 왜 똥줄이 탔냐면요. 이달 4월 13일까지 이게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4월 23일을 넘어가면은요. 6월 달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헌법 개정이 추진이 안 됩니다. 공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헌법 공표 날짜가 있고 90일 이내에 투표 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이 막무가내로 말이죠. 이 국회를 막 위협적으로 당신들 이거 빨리 안 하면 직무유기야 막 이렇게 협박까지 공갈까지 하면서 지금 종주목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대통령이 나서든지 정무수석이 나서야 되는데 예. 또 하나는 정치적 상황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요. 그런데 또
오늘도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자체가 이 청와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냐. 국무위원들이 있고 또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분명히 나와서 아니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국무위 회의법에 보면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석은 할 수 있대. 국무회의에.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의결은 할 수 네, 없어요. 네. 그만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한다. 우리가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도 비서실장이 있어요. 비서가 있고, 예, 육군 참모총장도 비서가 있고, 또 각부 장관에는 다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럼 비서실장이 대신 청와대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비서실장이 대신 뭐 주요 시책을 발표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대변인이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직책에 있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 하든지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임종석에게 많은 권한을 실어주고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은 임종석이다. 임종석이 누구냐가 또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통일로 이끌 수 있는 확실한 안보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죠. 조금이나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사파 아닙니까? 과거 운동권 주사파. 친북 성향의 운동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북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걱정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청와대가 주사파에 의해서 운동권에 의해서 장악된 거 아니냐. 걱정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의 행보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주고 있다. 네, 임종석 뭐 자신은 과거에는 주사파인데 지금은 아니다. 뭐 얘기하는데 뭐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공식적으로 전향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그 임종석이 말이죠. 이 개헌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자꾸 강조하고 빨리 서둘러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종주목을 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집권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두 번째 대통령 임종석이 오늘 그렇게 명령, 지시를 딱 내리니까 말이죠. 추미애가 지금 벌벌 떱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안 했다 큰일 나겠거든요. 참 궁합은 잘 맞는 건지 하여튼 나쁜 짓 하는 데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싹싹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한국당인데 이 개헌이 말이죠. 결국에는 통과는 안 됩니다. 왜 한국당이 어떤 이유로도 응해주지 않으면 이건 그냥 어떠한 그 쇼에 불과하다. 문제는 말이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부결되더라도 청와대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한국당의 실체가 이렇게 적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의 홍보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언제? 지자체 선거 전에. 이게 전술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당이 들어주지 않는 한 3분의 2 이상 어떻게 동의하고 개헌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얻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통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금 국민투표법을요, 아울러서 개헌이라는 빌미야 이거 추진해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국민투표법 안에 들어가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직선제, 이 투표에 말이죠.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 표결권이라서 국민이 인준해 주는 거 있고요.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 국민투표법 개정하면서 이것을 나쁜 마음으로 집권자가 말이죠. 권력자가 이것을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국민이라는 것 빌미로.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은 65% 7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또 국민투표법이 개정됨에 있어서요. 대의민주주의, 지금 그 입법기관들이 말이죠. 의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 발의권, 이 국민이 이제 발의한 헌법 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입법사항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게 다 호도돼서 오히려 정권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 마치 국민이 말이죠.
참정권을 강화시켜주면서 아주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정당 해상권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65% 70%하고 떠들어댄다면 저게 만약에 진짜라면요. 여기서 지금 이 정권이 나쁜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정당 해상권, 의회 해상권, 국민 발의권, 표결, 인준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개헌에 보면은 어떤 꼼수가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문재인을 대신해서 문재인이 베트남하고 아랍에 있을 때 이거 대통령 발의하면서 다 발표를 했어요. 3일 동안에 조국이가 이걸 설명을 하는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국무총리, 이 국무총리를 말이죠. 대독총리에서 이거 이스라마나 총리에서 책임 총리로 바꾼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은데요. 이게 꼼수죠. 책임 총리는 총리인데 그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면 이건 유명무실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또 보세요. 국회에 입법권을 강화시켜준대요. 권한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뭘 넣습니까? 국민 발의제, 소환제, 국민 소환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여론몰이 해가지고 국회도 해산시키고 이 국회의원도 다 모가지 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게 숙청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만 보이는 뭐 참정권 보장이라든가 뭐 국무총리 강화, 의회 강화 이렇게 겉만 봤다가는 임종석의 주사파 정권들이 하고 있는 내면의 그 간교한 그 수책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 지금 임종석이 끝까지 야당을 압박하고 직무유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절대 우리가 여기서 서둘러서 말이죠.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여튼, 철저해요. 하여튼 뭐 임종석이 이런 것까지 말이에요. 다 건드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임종석이 발표한 그렇죠. 건 나중에 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직권남용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하니까. 권한 밖에 일을 하니까 임종석이는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깜빵에 다시 보내버려야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난뉴스에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제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언젠간 우리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거 상기하고 말이죠. 잊지 말고 이거 실천해야 돼요. 임종석이 자 이렇게 지금 억울할 때 힘들 때 임종석이 하는 거 지금 나왔잖아요. 직무유기 그죠? 직권남용 뭐 이런 거 나오면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정권 잡으면은 우리 우파 정권들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이거 뭐 국민 대통합 뭐 이거를 다 없었던 일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그 비서진들이 있었고 이 비서진들을 향해서 3명의 비서진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대통령 권한대행 내지는 문고리는 고리니까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왕비서라고 그럴까요? 왕비서? 문열쇠? 예, 문열쇠 비서관이네. 임종석이 다 열고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가버리면 문재인도 못 나오고 열고 들어와서 자기만 만나고 이 그대로 말한 거 전달해서 그냥 자기가 전달하고 국민들한테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진짜 이거. 위험하죠. 예, 정말.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아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큰 걱정이에요, 대한민국에. 맞아요.